네. 다음으로 이어서 발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프라보안기술팀의 김태은 책임입니다. 어 저희가 2017 년부터 4년 동안 진행한 자기학습형 사이버 면역 기술 개발 과제의 기술 이전 관련한 기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발표는 다음과 같이 기술 개발을 하게 된 배경과 그리고 실제 개발한 기술, 그리고 기술을 어떻게 실증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술은 과거에 많이 알고 계시던 사이버 면역이라고 하는 기술을 개념으로 기술 개발을 수행하였습니다. 일단은 사이버 면역이라고 하는 기술 개념은 시스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오류나 취약점과,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공격과 같은 행위를 스스로 탐지하고 방어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뜻합니다. 최근에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이버 보건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강화가 되고 그것이 요구되어 있어서 저희는 최근에는 이제 재생 복구와 관련된 개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실제 기술 개발을 하였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는 이제 외부 공격을 탐지하고 방어를 하는 개념이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여기 세콘에도 전시가 되어 있는 다크 트레이스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외부에서 들어오는 APT나 악성 코드, 이런 공격 등에 대한 이상 징후를 실제로 탐지를 하고 이것 등을 학습을 해서 자율적으로 대응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기술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을 학습을 해서 기존 이후에도 동일한 공격이 들어오거나 변형된 공격이 들어왔을 때도 탐지를 할 수 있는 면역에 대한 면역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학습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어 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개념은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공격에 대한 탐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학습을 말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여기 세 번째로 재생이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해 하였습니다. 사람도 병에 걸리면 그 병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한 그 죽은 세포 등을 재생해내는 것처럼 저희 시스템에도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에 들어있는 취약점을 발견해내면 그것을 정상적으로 복구하고 공격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시스템 내부에 들어있는 오류나 취약점 등을 복구해 보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본 기술을 만들었고요. 앞에 있는 두 가지가 사고를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하면, 저희는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기술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술 개발하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보안 취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아시다시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안 취약점에 관련된 현황을 보시면 패치를 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보안 취약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CV가 2010 년도에 4천여 건이 있었다면 2019 년도는 2만여 건 이상 증가하였고요. 이렇게 취약점이 빠르게 발견되는 것을 실제 패치를 하는 과정은 사람이 직접 원인을 분석하고 패치를 만드는 코드를 직접 수정하는 이런 과정이 8 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이런 경험적인 실제 작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취약점이라도 대규모 공격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따라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2016 년에 미국 달파에서 진행한 그 CGC라고 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이 대회는 컴퓨터 머신끼리만의 그 취약점을 자동으로 찾아내고 그것을 공격할 수 있는 exploit 코드도 생성해내고 실제 공격을 하는 그런 대회가 있었는데요. 본 대회는 이제 제한된 리눅스 기반의 제한된 환경에서 동작하는 그 기술이었고, 저희는 요것을 좀 리얼 월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어 저희 본 기술 이전 설명회에서 저희 총 아웃풋은 앞에 보시는 것 같이 네 가지 시스템을 만들었으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보안 취약점 탐지 기술, 그리고 두 번째로 보안 취약점 원인 분석 기술, 그리고 보안 취약점 자동 패치 기술, 총 세 가지 기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의 최종 목표는 사람이 완전히 개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여서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실제 바이너리 상에 그것을 패치하는 과정을 자동화해 보고자 하였고요. 실제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고 패치하는 과정은 레가시 소프트웨어라고 불려지는 바이너리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알려진 취약점이 얼마나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것을 대응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현재 그 본 과제는 2020 년에 종료된 과제입니다. 그래서 최종 완료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는 과정과 보안 취약점을 패치하는 과정 두 과정이 모두 개발이 완료되어서 통합하는 과정도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리고 또는 외부에 있는 중소기업 등을 통해서 실증 과정까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 단계로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요 안에는 보안 취약점을 실제로 찾아내는 많이 알고 계신 퍼징이라고 하는 부분인 취약점을 탐지하는 과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탐지된 결과가 어떤 취약점 유형에 포함되어 있는지 보안 취약점 원인을 분석하는 기술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과정 중에 본 기술 이전에 해당되는 과정은 보안 취약점 탐지 중에는 하이브리드 퍼징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기존에도 뭐 많은 퍼징 기술이 있겠지만 저희는 여기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퍼징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제어문을 분석하거나 그 바이너리를 실제로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코드 커버리지를 넓히고 취약점을 좀 더 많이 빨리 찾을 수 있는 부분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나온 결과를 통해서 바이너리에 실제 어떤 취약점 유형이 포함되어 있는지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 그렇게 두 가지 과정이 수행되게 됩니다. 상세한 내용을 보시자면 보안 취약점을 탐지하는 부분은 실제 리눅스 기반으로 동작하는 바이너리 중에 인자를 입력받는 바이너리를 기반으로 수행한 기술이고요. 바이너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위험도라고 하는 부분을 분석하고 제어문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분석한 이런 분석 정보를 기반으로 하이브리드 퍼징이라는 기술을 구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험도는 위험도 저희가 나름대로 측정한 위험도랑 뭐 MS 등에서 위험한 함수 등이 발표되고 있는데 이런 바이너리에 포함된 위험도라는 것을 분석해서 탐지를 얼마만큼 더 빠르고 취약점을 빨리 찾아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고요. 두 번째로는 제어 흐름을 변경하거나 제어문을 분석해서 퍼징이라 실제 상용 바이너리에서 저희가 짧은 시간 퍼징으로서 도달하지 못하는 미탑 영역을 좀 더 넓히고자 코드 커버리지를 넓히고자 하는 이런 퍼징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크게 흐름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위험도를 분석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퍼징을 할 수 있는 취약한 경로를 선정하게 되겠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퍼징을 하는데 실제 상용 바이너리 기반으로 퍼징을 할 경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어문 분석한 것을 기반으로 효과적으로 퍼징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개발한 결과를 공인 시험 성능을 통해서 성능을 측정하였는데요. 바이너리 분석 정보를 기반으로 저희가 피드백 퍼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탐색 경로를 얼마나 많이 확장했느냐를 첫 번째 포인트로 측정을 하였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만든 기술이 얼마만큼 취약점을 탐지해내느냐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탐색 경로를 확장하는 부분은 저희가 시드 효율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제어문을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퍼징을 할 수 있는 시드를 생성해내서 얼마만큼 신규 경로를 확장했느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측정은 리눅스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용 바이너리 10 종을 대상으로 체크를 하였고 비교 도구는 AFL++와 드릴러라고 하는 그런 취약점 탐색 도구와 저희 기술을 비교 측정하였습니다. 또한 시험 방법으로는 1 시간 단위로 퍼징을 3 회씩 반복하여서 그 평균을 측정하였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시험 결과 1 번이 그 시드 효율성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신규 탐색 경로를 얼마나 많이 확장했느냐라고 하면 실제 저희가 만든 개발 도구가 2,633 개에 해당하는 신규 경로를 확장해 내서 기존 도구들보다는 뭐 1.5배 이상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만든 도구가 그럼 실제 상용 도구에 들어있던 취약점을 얼마나 많이 상용 그 바이너리에 들어있는 취약점을 얼마나 많이 찾았느냐에 해당하는 테스트입니다. 실제 그 상용 바이너리 10 종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 앞에 보시는 것처럼 3회 반복한 결과 총 93% 정도에 해당하는 취약점을 찾아낼 수 있었고요. 네 요 부분 앞에 나와 있는 표에 보시는 것처럼 뭐 텔넷이라든지 apt get과 같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그 바이너리 안에 있는 취약점을 대상으로 탐지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에서는
퍼징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취약점을 찾아냈다라고 하면 뭐 크래시를 찾아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크래시를 찾아내게 되면 실제 이 크래시가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에 대한 유형을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그걸 저희가 원인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 부분은 저희 시스템 내 가상 환경에서 실제 바이너리를 동작시키면서 실행 정보라는 것을 추출하게 됩니다. 이런 실행 정보들 중에는 어떤 함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명령어가 사용되는지, 그리고 실제 크래시가 발생하면 어떤 크래시가 발생했는지를 쭉 모니터링하고 그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런 실행 정보들을 추출을 한 후에는 실제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근원지를 추적하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실제 크래시를 유발한 입력값이 어느 곳으로부터 입력이 되었는지를 따지는 크래시 유발값을 추적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이것이 외부 입력으로 어느 부분에서 입력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외부 입력값을 분석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거쳐서 저희 그 취약한 바이너리 안에 크래시를 유발시킨 입력값을 추적하게 되고, 어 이 입력값이 어떤 취약점을 유발했는지 그 CWE 기반으로 취약점을 식별하게 됩니다. 이렇게 CWE 기반으로 취약점을 식별하는 이유는 뒷부분에서 취약점을 패치할 때 CWE 별로 패치하는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요 원인 분석 과정에서는 패치를 적용하기 위한 그 취약점 유형을 분석하는 과정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핵심 기술 세 번째로는 실제 바이너리 기반으로 보안 취약점을 패치를 하는 과정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취약점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패치하기까지는 실제 소스 코드 기반으로 패치를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스 코드 기반으로 오류를 찾거나 취약점을 패치하는 과정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긴급한 뭐 제로데이 취약점을 긴급하게 방어할 경우에는 소스 코드 기반으로 패치하기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긴급한 상황을 대체하기 위한, 취약점이 발현되지 않기 위한 바이너리 기반의 패치를 만들어 보고자 노력을 한 것이고요. 크게 저희는 패치 자동화를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앞에서 보안 취약점을 탐지하고 그에 대한 원인을 분석했다라고 하면 그런 취약점의 유형과 원인별로 패치를 자동으로 적용을 하고, 패치를 적용한 후에 그 바이너리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한 기능과, 그리고 패치가 정상적으로 들어가서 취약점이 발현되지 않게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 성능 부분을 검증하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패치 자동화 전체 플랫폼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취약점 원인 분석에 따른 룰 기반으로 패치를 선정을 해서 입력값을 제어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패치를 적용을 하게 되겠고요. 실제 패치 엔진에서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셈블리 명령어 단위로 실제 패치를 바이너리에 적용을 하고, 어셈블리 함수 단위로 패치를 적용하는 다이렉트 패치라고 저희가 명령한 그 내용이 있고요. 인다이렉트 패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바이너리 하드닝에 관련한 패치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패치 과정을 수행하게 되면 실제 취약했던 원본 바이너리 대비 패치가 완료된 바이너리의 성능과 유효성을 검증하게 됩니다. 성능 부분은 실제 패치한 바이너리가 실행 시간, 그리고 메모리 사용량, 파일 크기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측정을 하게 되고요. 유효성 검증 같은 부분은 패치가 넣었을 때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그리고 기존에 발현했던 크래시가 다시 재발하는지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기술 이전에 해당하는 세 가지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실증을 하였고, 어 기존에 사업화하던 과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저희 키사 내 네. 첫 번째로는 키사 내에 있는 그 IoT 보안 테스트 베드라고 하는 곳에 IoT 제품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취약점을 탐지할 수 있는 저희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실제 도구들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키사 지역정보보호센터와 연계되어서 실제 중소기업 등이 사용하고 있는 오래된 레가시 시스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점검해 주고 취약한 부분을
컨설팅해 줄 수 있는 도구로 사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키사 내부에서는 저희가 개발한 기술을 실증하는 부분을 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랑 같이 기술을 공동 연구한 부분에서는 IoT 디바이스나 안드로이드에 올라가 있는 앱에 해당하는 취약점들을 패치를 해서 사용할 때 좀 더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실제 상용화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술 이전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 국가 R&D 홍보관에서도 해당하는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희 부스에 방문해 주셔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